원장님, 오늘은 진짜 현실적인 질문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다래끼는 꼭 째야 하나요? 다래끼 째야 되느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제 다래끼 난 것 같다고 환자분들 오시면 꼭 한 번은 꼭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다래끼가 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놔두면 되나? 약만 먹으면 되나? 아니면 빨리 째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래끼는 무조건 뭐 째야 빨리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째는 거를 좀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저도 약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안 째면은 오래 가고 째면은 바로 해결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원장님? 다래끼는 대부분 꼭 째야 되는 건 아니고 째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꼭 째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중요한 게 이 다래끼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또 진짜 다래끼가 맞냐,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빛을 위해 노력하는 눈 건강 주치 고창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사람들은 그냥 눈꺼풀에 뭐 난 거 정도로만 아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래끼는 쉽게 말하면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이나 분비샘 쪽에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통증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는 뭐 눌렀을 때 통증이 있을 경우도 있고, 좀 눈꺼풀이 무겁다거나 혹은 눈을 좀 깜빡일 때 약간 뭔가 이물감이 있다거나 약간 간지럽다라고 표현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이게 되게 흔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성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약간 체질적인 경우도 있어서 평생 잘 안 생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달고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피곤할 때도 잘 생기고, 좀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눈꺼풀 위생이 잘 안 좋을 때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래끼는 대부분 째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꼭 안 째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째게 되는 경우보다는 약을 드신다거나 온찜질을 한다거나 이제 안약을 쓰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실제로 진료할 때를 생각을 해봐도 째는 경우보다는 안 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픈데 빨리 없애고 싶어서 째달라고 하는 건가요? 실제로 그거를 빨리 없애고 싶어서 먼저 째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뭔가 불편하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째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째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래끼가 이제 염증 단계에 따라서 약이나 찜질만 하셔도 가라앉는 경우도 되게 많고, 굳이 절개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아까는 꼭 째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꼭 째야 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보통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데, 이게 염증이 점점 너무 커지면서 시간이 지나도 농이 점점 많이 잡히고 뭐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배농을 해줘야 증상이 조절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일주일, 2주일 이상 했는데도 반응이 없고 너무 오래 가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째야 될 수 있겠고, 빨리 가라앉혀야 되는 환자분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뭐 면접이 있다거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좀 거기에 맞춰서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째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상황적으로도 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의학적으로 보자면 좀 중요한 경우가,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다래끼가 생기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아이들은 특히 이제 시력 발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래끼가 예를 들면 너무 커져가지고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된다? 실제로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특히 뭐 시력 발달에 예민한 나이인 5세에서 한 7세, 8세 정도까지 아이들은 시축을 가리거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다래끼가 커지는지는 좀 잘 봐야 되고, 혹시 너무 커지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 다래끼를 쨘다는 게, 그런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째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래끼는 절개하면은 흉터가 남나요? 쨘다고 해서 흉이 남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다래끼를 짤 때는 보통은 피부 쪽에서 절개를 하기보다는 눈꺼풀을 뒤집어서 눈꺼풀 안쪽에서 절개를 해서 고름을 빼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째는 자체로 인해서 흉터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래끼가 속다래끼, 겉다래끼 이렇게 나눠서 피부 쪽에 생기는 다래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부 쪽으로 다래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약간 흉터 조직 같은 게 생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째서 흉터가 생긴다기보다는 째도 약간 그런 다래끼 자국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고 약간 남는, 좀 시간이 지나야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뭐 피부에 흉터 자국이 남냐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피부 쪽으로 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 쪽으로 쨘다고 해서 흉이 남는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째면 피가 나니까 멍이 좀 들면서 멍이 조금 오래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째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꼭 말씀드리는 게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래끼를 째게 되면 겉에 있던 이제 염증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없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뭐 짠다고 해서 완전히 생기기 전처럼 깨끗하게 다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째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그래도 안 째는 것보다는 째는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게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손으로 짜거나 바늘로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손에도 안 좋은 균들이 많고, 뭐 바늘 같은 것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 좋은 균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서 균이 더 들어가서 농이 더 커진다거나 덧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래끼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계속 만지거나 뭐 누르거나 하는 게 어쨌든 더 염증을 오래가게 만들거나 덧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짜지 말고 따뜻한 찜질은 어쨌든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다래끼가 뭐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일단 따뜻한 찜질을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원장님, 아까 진짜 다래끼가 맞느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다래끼라는 게 같은 자리에서 너무 반복해서 생긴다거나 잘 낫지도 않고 만져지는데 뭔가 이제 모양이 뭔가 다래끼처럼만 보이진 않네, 이런다고 하면 그냥 단순 다래끼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로 봐야 되나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종양성 병변, 특히 이제 눈꺼풀에도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암과 같은 다른 병일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래끼가 맞고요. 실제로 다른 안과에서 이제 다래끼가 자꾸 생기고 이제 너무 오래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큰 병원 혹은 이제 성형안과 전문 진료를 보셔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사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그냥 다래끼인 경우가 사실 훨씬 많긴 해요. 굉장히 드물기는 해도 실제로 뭔가 조직의 모양이 일반 다래끼랑은 다르게, 예를 들면 뭐 눈썹 같은 게 같이 좀 빠진다든지, 어떤 눈꺼풀의 정상적인 조직을 좀 변형되는 모양의 덩어리가 좀 있다든지, 이럴 때 조직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드물지만 악성 종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꾸 반복되고 같은 자리에 뭔가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꼭 안과 가셔서 전문적인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단순 다래끼가 아니고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직 검사도 사실은 뭐 눈꺼풀 부위는 크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조직 검사만 해봐도 이게 내가 정말 걱정할 만한 질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다래끼가 생기면 언제쯤에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보고 가면 되나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다래끼 의심 증상이 내가 생기는 경우에 만약에 바로 병원을 가볼 수 있는 경우라면 초반에 이제 좀 그 약의 효과를 좀 보고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보면 좋고요. 만약에 병원을 당장 갈 상황이 안 되면 따뜻한 찜질을 바로 집에서 좀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있다거나 뭐 빨리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것도 상담의 이유가 될 수 있긴 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좀 빨리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내가 좀 절개를 좀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하시려면 안과 전문의 진료를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좀 정리하면, 다래끼는 대부분 째지 않아도 되지만 꼭 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반복되면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병원에 오셔도 막 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꼭 째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는 게 다래끼라는 질환이니까 일단 생겼을 때 찜질 많이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판단이 내가 애매하다 그러면 꼭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안구 건조증과 인공 눈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밝은 빛을 위해 노력하는 눈 건강 주치의 고창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